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은 신축이 없다. 구축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대광 이런 곳들은 신축이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다 띄워놓고 분양도 엄청 비싸게 했어요. 신도시 프리미엄, 이게 수도권에만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방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방 신도시 혹은 뭐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들, 특히 대대광 이런 아파트들, 지방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전, 대구, 광주 혹은 울산까지. 부산은 조금 예외고, 지방광역시는 구축 비중이 높아서 신축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신축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띄웠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요, 아예 신축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죠. 2기 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에 있는 거죠.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신축이 인기가 엄청나게 있다 라고 믿었다가 박살이 나는 거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전의 도안 신도시다. 그래서 보시면 대전의 위치는 여기 있죠. 도안 신도시는 여기 대전 서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이 이제 유성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이제 서구 유성구가 다 요쪽에 핵심적으로 몰려져 있고, 요 밑에 서쪽 쪽에 도안 신도시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얇고 길게. 그러니까 모양을 보면 어때요? 모양 자체가 거주하기 좋아 보이는 도시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생겨서 조금 그래도 중심 쪽에서 다 비슷한 거리 정도가 돼야지 상권을 형성하기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모양만 보더라도 그렇게 잘 만들기가 힘든 도시다. 그런데 여기 엄청 띄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토지 이용 구성도 해가지고 지금은 1단계고 뭐 2단계도 있어요. 여기 3단계도 있고. 그래서 도안 신도시가 지금은 1단계만 조성이 되었지만 2단계, 3단계를 조성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2단계, 3단계가 잘 조성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고민이 되겠죠. 1단계 할 때쯤에만 해도 부동산을 막 찌우는 시장이라서 가격 올리고 프리미엄 붙이고 그랬었는데 2단계, 3단계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냐 라는 거죠. 도안대로가 연말 개통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이 편의성을 주겠죠. 왜냐면은 도안 신도시 가봤을 때 교통이 결코 편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만들기 위해서 이쪽을 짓는 건데 지금 자체의 이쪽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 도안 아이파크 인근으로 가봤습니다. 자, 도안 신도시가 지금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허리 부분 이렇게 길게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어떤 모습인지 보이면은 도안 신도시가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었는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도안 신도시 남쪽에 아파트 단지들 잔뜩 있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저 뒤에 도안 신도시의 대장주라고 불리기도 하는 아이파크를 비롯해서 이쪽에 쭉 아파트 단지들이 잔뜩 있어요. 뭐 리슈빌이라든가 뭐 베르디움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아파트 저쪽 맞은편 가보면은 뭐 상권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상가들이 조금 몰려있는 이런 곳들이 있는데 사실 뭐 상권이라고 불리긴 좀 그렇죠. 그리고 이 반대쪽을 보시면은 없죠. 그냥 산입니다. 뭐 나중에 좀 개발이 되더라도 이쪽에도 어차피 들어와봤자 아파트 단지인 거고 저쪽에도 다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중심 상권이 없기 때문에 뭐 차 타고 조금 나가서 도안 신도시의 중심 상권인 모건대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유성구 쪽에 가가지고 구도심 상권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거주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사실 좀 불편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은 신축이 없다. 구축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대광 이런 곳들은 신축이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다 띄워놓고 분양도 엄청 비싸게 했어요. 그래서 막 비쌀 때는 2천 중반대까지 평당 올라가고, 가격 저 뒤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갈 때 8억대도 찍고 전세가도 5억까지 찍고 이런 식으로 가격 거품이 쭉쭉 붙었었다. 근데 막상 거주해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가격 거품 빠지는 시기에 요 근처 다 5억대까지 빠졌고 전세는 반토막이 나가지고 2억대 중반까지 다 빠졌어요.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리만 부추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갭투기로 사고, 그러니까 거품 붙을 때 빨리 붙었다가
빠질 때 금방 빠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신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직도 거품 한참 더 빠져야 돼요.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거주 요건을 생각하실 때 그냥 멀리서 어떻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실수요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 그리고 도안 신도시는 전반적으로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앞으로 빠질 때까지 한참 기다리셔야지 답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느낌이 어때요? 도로 있고 아파트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 상권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런데 뒤쪽에다가 1층 상가 막 이런 상가들이 있는 거고, 이런 곳이 무슨 신도시 프리미엄이 붙고, 신축이라고 해서 좋은 점, 물론 신축이니까 좋겠죠, 구축보다. 그런데 거주 여건은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들어와봤자 이쪽에 이제 2단계 3단계 들어와서 아파트나 들어올 건데 어느 세월에 개발이 되냐. 그런데 이런 데까지 거품이 다 붙었었죠. 보시면 어때요? 여기도 보면은 8억대까지 올랐다 5억대까지 떨어지고, 5억대까지 올랐다 2억대까지 떨어지고, 다 이런 분위기예요. 요 근처에 인근 아파트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 거품 끼면서 여기에 추가로 돈을 조금씩 더 넣어서 대전은 신축이 계속 올라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거품 쌓아놨다가 빠질 때 똑같이 빠지고 있는 거다. 전세 빠지는 만큼. 그런데 그 아직도 갭이 굉장히 크죠? 전세 이렇게 빠졌는데 아직 전세가율 50%대고 갭이 2억이 넘어요. 2억 5천 정도 하죠. 전세가의 2배 정도가 된다. 라는 것은 굉장히 거품이 세단 소리예요. 저것도 더 빠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심상권. 중심상권, 말이 중심상권이지. 아까 도안신도시 이렇게 생겼는데 상권이 거의 다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중심상권이나 요 위쪽에 유성상권, 이쪽을 이용하는데, 일단 여기 중심상권부터 봅시다. 여기는 모건대가 있어서 대학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도안 신도시 중심 상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거리에 스타벅스 보이죠? 보시면은 사거리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있는데, 스타벅스가 항상 여기서 가장 중심 쪽에 들어온다. 그래서 중심 상권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찾으려면은 스타벅스 위치를 보시면 돼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권이 크게 있고요. 쭉 보시면은 이제 저쪽에 모건대가 있습니다. 지금 중심 상권인데 굉장히 한산하죠? 방학 기간이라서 대학 상권이 여기가 중심인데, 대학교가 지금 방학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산한 거다. 뭐 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거의 대학 상권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서 보시면은 뭐 대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뭐 스터디 카페나 혹은 뭐 편의점, PC방, 뭐 음식점,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상권이 조금 있긴 한데 여기 넘어가면은 다 원룸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원룸이나 아니면 아예 저쪽으로 쭉 넘어가서 뭐 아파트, 저기 트리쉐이드 아파트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쪽에 이제 원룸 빌라촌 있죠. 이게 방학 때도 사는 뭐 대학생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여기 대학생들이 내려와서 많이 이용하는 상권이다. 보시면 상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유성구 쪽 넘어가면은 그쪽은 이제 좀 시세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도안신도시는 중심 상권을 위주로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나중에 봤을 때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거주 요건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 상권인데 굉장히 한산하죠. 물론 저희가 방학 때 가긴 했었는데 중심 상권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한산하죠. 거기다 보면은 여기 막상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긴 한데 그거 치고는 학원이 굉장히 많죠. 막상 들어올 곳이 없으니까 다 여기 몰리는 거예요. 특히 대학가 근처에 학원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좋은 게, 뭐 학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생님 많이 두는 것보다 선생님 좀 두고 조교 많이 두고, 그런데 조교가 대학교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 가까운 데면 굉장히 싸게 구할 수가 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쪽에 학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도. 거기에다 보면은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저기 유흥상권에, 학원상권에 보면은 법무사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런 상권이에요. 멀리서 찾아오기 굉장히 좋은 상권이냐? 수도권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죠. 대전이, 특히 도안에는 워낙 상권이 없으니까 저기가 중심 상권이 되는 거고, 저 정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더라도 어차피 차 타고 올 거면 조금 더 가서 유성 상권을 가지 도안 상권을 가겠어요? 대학생들이나 이용하지. 그런데도 이런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 좀 있죠. 이런 데도 가격 띄우고 그런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9억까지 뛰었다가 4억까지 빠졌습니다.
전세 6억까지 뛰었다가 2억대까지 빠졌어요. 8억 8천까지 뛰었다가 4억까지 빠졌고 전세도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도안신도시 전세는 2억대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요런 거를 여기까지 다 띄워놨으니까 올라간다 싶으면서 여기다가 신축이라고 더 덧붙여가지고 높은 가격을 형성했는데 여기는 아예 이 아래쪽보다 더 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거기는 8억대까지 올라갔다 5억대가 나오는데 여기는 9억대까지 올라갔다 4억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업체만 떼돈 버는 게 도안지구나.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트리쉐이드 아파트 여기도 보면은 평당 1950만원 분양가 6억 6천 아이파크 때도 분양가 엄청 비싸다고 이야기 많았는데 거기보다 또 400만원 높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돈 벌려고 했던 거예요? 건설사들.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희 도안신도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 분양이 되는데 갑자기 인근에 거래가 한두 건만으로 막 2, 3억씩 올라가서 뜨더라. 1, 2억씩 올라가서 뜨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게 수도권 같으면 수요가 많아서 잘 안 보이지만 지방이니까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게 티가 나는 거다. 그리고 결국 여기는 당연히 안 먹히죠. 미달났다. 그래서 보면은 2.85 장평가점 35점 7.43 이게 그나마 잘 나온 거고 1대도 있고 0점대도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성온천역 인근으로 갔습니다. 자, 유성온천역은 도안신도시 아니에요. 여기는 대전이에요. 대전 유성구인데 왜 여기를 찍었냐 보면은 유성온천역 인근에 이쪽에 도안신도시 아파트들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상권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대전은 상권이 뭐 몇 군데가 있긴 한데 가장 큰 상권 뽑아라 라고 하면은 여기 유성구청 여기죠. 그래서 저기서 보이는 도안신도시의 느낌 그리고 유성온천역의 상권을 보면서 여기는 뜰 수 있나 이것도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유성온천역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저쪽으로 이제 예미지나 호반베르디움 또 센트럴시티 아파트 이런 옛날에 들어온 아파트들 도안신도시 초창기에 들어온 아파트들이 있고요. 이쪽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보시면은 유성온천역인 만큼 이제 유성구 상권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뭐 호텔이나 NC백화점 이런 것도 보이고 저쪽으로 가시면은 충남대가 나옵니다. 여기선 보이지 않는데 쭉 가시면은 나오고 이따가 상권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시면 이제 유성온천 및 호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기서는 여기 유성온천역이랑 그 다음에 상권을 이용하시기가 좋다. 그리고 그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음 시간에 대전할 때 보도록 하겠고요. 보시면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유성상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유흥이죠. 그래서 유성상권 말고 이제 둔산상권도 말씀하시는데 둔산상권도 다음에 대전할 때 가볼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거다 그냥 유흥이고 왜냐면은 유성온천이 있으니까 여기 호텔이 많아요. 온천이 있고 호텔이 많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온천 이용하러 오신 외부 손님들 관광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 정도라서 뭐 유흥하시긴 좋았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딱 그 정도예요. 술 먹고 밥 먹고 놀기 좋은 여행 오신 분들이 찾기 좋은 뭐 이 정도다. 그런데 저런 데까지 가격 다 띄워놓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지금 여기도 가격 7억 7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4억대 12억 7천까지 올랐다가 7억 5백. 자, 물론 여기 6억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근데 도안신도시 단지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탑층에 복층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별히 높이 거래되는 것들이 있다. 물론 그거랑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거고 그래도 한 9억대까지 갔다가 지금 한 7억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까지 다 특히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세가 6억까지 갔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여기도 4억에서 지금 2억대까지 그러니까 2, 3억 정도 때까지 지금 전세가가 다 떨어진 상황이에요. 저게 실수요가 원하는 가격인데 여기에 외지인 투기 수요들이 갭투기로 붙어가지고 아직도 전세가의 2배 정도의 거품이 붙어 있는 거다. 이런 부분 보시면은 아직도 얼마나 거품이 더 빠져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특히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축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부추긴 게 더 크고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대대광 뭐 대전 살아난다 살아나기 개뿔 더 살아 누가 더 살아난다고 그래요. 특히 그 중에서 서구
자, 대전의 핵심은 유성구하고 서구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가격 지수도 개박살이 나고 있죠. 특히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 전세가 반토막 난 거 보면 전세가가 얼마나 개박살이 나고 있는지 보이는 거다. 자, 매매 거래량 늘고 있습니다. 다시 늘어나요. 2월도 아직 신고 많이 남았으니까 더 늘어나긴 할 거예요. 근데 올라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도안신도시 그냥 베드타운일 뿐이다. 저기에 자족시설이 있어요. 쓸만한 상권이 있어요. 아니면은 학군이 진짜 어마어마하기래요. 대전의 학군은 준산동이죠. 단지 구축이 많은 광역시에 신축 잔뜩 들어오는 그 외에는 특별할 게 없는데 신축이 엄청난 것처럼 띄운 거죠. 그러니까 막상 빠질 거 빠지면은 대전 사람들 부자 많고 신축 좋아하고 큰 집 좋아한다. 근데 막상 보면 전세가 떨어지는 거 보면 답이 나오죠. 자, 매물 서구 전반적으로 매물이 지금 늘다가 조금 빠지다가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 이런 형국이다. 대전도 서구도. 그리고 입주는요. 대전 서구 쪽 보면은 올해 없네요. 내년도 없네요. 내후년에 엄청 많이 또 쏟아져 들어오죠. 그리고 입주 문제가 아니었죠. 입주 많을 때는 오히려 집값 폭등했는데 지금 입주 빠지고 있는데 집값 왜 빠지고 있어요? 입주 문제, 수급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가수요만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났었던 것일 뿐이고 미분양 물량도 지금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작년 말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이고 있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요. 도안신도시가 그 탐욕을 가장 잘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자, 서울 수도권은 잘 아는 동네고 거품이 너무 많이 쌓였다. 그러니까 지방을 투기를 하는데 지방 잘 모르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막 부추긴 거예요. 스타 강사나 이런 인간들이.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 언론에서도 같이 띄워줬었죠. 뭐라 그래요? 지방광역시에는 신축 아파트가 적다. 부산은 예외라고 했던 이유는 부산은 이제 명지국제 신도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방광역시는 신축 아파트가 희소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투자하면 당신은 무조건 돈을 법니다. 이런 식으로 도안신도시에 엄청 쏟아져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건설사들 배 엄청나게 불렸죠. 그리고 그 가격에 그분들이 파셨냐? 물론 팔아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한 17년도에 산 사람들은 대박 친 거죠. 그런데 지금 사는 사람들 한 19년, 20년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슬슬 불안하기 시작한 거고 20년 말에서 21년에 산 사람들은 개박살이 난 거죠 이미. 이런 상황이에요. 다른 데는 다를 것 같아요? 오히려 신도시 안 들어오는 대구나 광주 이런 데는 신축 그런 데도 뛰었겠죠? 그런데 신축은 멀쩡할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이런 탐욕이 쌓인 거다. 신축이 10억이고 구축이 5억이면 어디 살겠어요? 근데 신축이 10억인데 희소하니까 12억, 13억, 14억, 15억 이렇게 올라간다고 부추기는 말에 넘어간 당신들이 잘못이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일 거예요. 여기만 보시더라도. 앞으로 다른 광역시에 내가 신축 투기 들어가야지. 신축으로 돈 벌어봐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에게 딱 교훈이 되는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